아이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건강 따라잡기 시간입니다. 오늘은 소아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요즘 보면은 뚱뚱한 어린이들이 참 많은데 어느 정도가 비만인 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? 네,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해 보니까요, 비만한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1997년에는 비만인 어린이의 비율이 5.8%였는데요. 2005년에는 10명 중 1명이 9.7%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죠. 이 소아비만의 증가 이유는 간단합니다. 아이들의 영양 섭취는 과다해지는 반면에 운동량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초등학교 5학년 때 당뇨병이 생겨 6년째 투병 중인 여학생입니다.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긴 비만이 당뇨병의 원인이 됐습니다. 5kg에서 10kg 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운동을 해도 안 되고 운동을 이것저것 해봐도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. 소아 비만의 가장 큰 문제는 고혈압과 당뇨병,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어린 나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성인병이 일찍 발병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병, 홍파병 등 합병증이 생기는 시기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. 또 성인기에 생긴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것이지만 소아 비만은 지방세포의 숫자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. 지방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숫자는 다시 줄어들질 않기 때문에 비만을 관리할 때 체중 감량에서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체중 감량 후에도 요요 현상 같은 것이 더 많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성인 비만은 여러 가지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아 비만은 철저하게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성인 비만과 달리 비만의 치료제로 인정을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. 만 12살 미만에서는 사실 쓸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기본 치료가 운동, 식이요법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렵죠. 근데 아이들은 좀 통통해야 된다, 나중에 키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네네. 어느 정도가 비만인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영양이 부족하던 과거에는 통통한 것이 좋았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 반대죠. 실제로 태어나서 만 3세 정도까지는 통통한 아이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만 3세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살이 오른다면 우리 아이가 혹시 비만이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보통 비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체질량 지수인데요. 이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체중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. 어른의 경우는 체질량 지수가 23이면 과체중, 25 이상이면 비만인데요. 이 소아비만의 경우 각 연령별로 표준 키와 체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체질량 지수를 재서 그 나이대의 상위 5% 안에 들어가면 비만이라고 합니다. 즉 또래 100명 중 5번째로 뚱뚱하면 비만이고요. 15번째 안에 들어가면 과체중이라고 합니다. 네. 근데 보면 어릴 때는 뚱뚱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좀 살이 빠지는 그런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? 네, 물론 그렇습니다. 하지만 이제 소아비만의 60% 이상이 성인기가 돼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. 성인병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만이 있으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때 그 성인병 말고 또 소아비만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나요? 네, 그 사춘기 이전에 소아 비만이 올 경우 성조숙증 위험이 높아집니다.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.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이제 뇌하 수체의 성선을 자극해서 사춘기를 빨리 오게 하고 그 결과 최종적인 키가 작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또 소아 청소년기가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까 아이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또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도 더 많이 생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아이가 비만이 있다.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? 네, 그 소아비만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. 아주 심한 고도비만이 아니라면 이 체중을 그대로 두면서 키를 자라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. 이 식이요법에서는 하루 3끼를 꼭 먹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어떤 경우에 부모님들은 이제 또 과식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만 적게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도 아이와 똑같은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. 구체적으로는 이제 밥과 빵 등 그 탄수화물의 섭취를 좀 줄이시고요. 채소와 과일, 생선을 많이 먹게 하되 육류의 경우는 살코기 위주로 먹이셔야 합니다. 햄버거나 치킨, 피자 등 그 열량이 높은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요. 아이들은 이제 참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먹지 마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좀 아이들을 좀 격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이 운동은 하루 1시간 정도로 이제 걷기나 계단 오르기, 줄넘기 등을 하면 좋은데요. 처음에는 30분 정도로 시작해서 차츰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. 이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매일 운동을 해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신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